안녕하세요. 하루연입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속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26일이고요. 하루연 카페에는 지금 12월 달에 모의투자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차트 분석들도 공유하고 있고 뉴스, 시황 분석들 텍스트로도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이렇게 제가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빨리 시작해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 2.0의 재무장관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죠. 잘생겼습니다. 이 뚱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보다 굉장히 좀 뭔가 진중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장에서는 그분이 임명되고 나서 안정적인 좀 반응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재정 적자와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용돈을 아낌없이 쓰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저금도 잘하라고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는 일단 트럼프의 과감한 정책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명되고 나서 333 정책을 하겠대요. 첫 번째는 2028년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 세 번째는 에너지 생산량을 하루에 300만 배럴로 확대하겠다라고 333 정책을 하겠대요. 여기서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이겠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요. 채권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관세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줬던 건데요. 그런데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라 부를게요. 자,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협상의 도구일 뿐이라며 그것은 지나치게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월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완화됐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덕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새우는 미국하고 중국의 고래 싸움 속에서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는데 조금 한숨 돌렸다랄까요? 그래서 아마 국장 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미국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연준은 꾸준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앵무새 같아.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도대체 왜 2%, 인플레이션 2%를 왜 목표로 하는 걸까? 인플레이션은 너무 낮으면 경제의 침체가 될 위험이 커지고요. 또 그렇다고 당연히 너무 높으면 물가가 계속 이제 거품으로 빠바바박 올라가니까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약간 적당한 온도, 우리가 반신욕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티고 즐기지 못하지만 약간 따뜻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저처럼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하자면 12월 19일에는 방금 전에 말했던 인플레이션 2%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늘 말하는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4.75%예요. 12월 19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3주하고도 하루가 남아 있는데 12월 19일에는 금리 인하를 61.7%로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을 38.3%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경제를 더 부양하는 효과가 있겠죠. 동결은 지금의 약간 흐름을 좀 유지하려는 모습이겠죠. 시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결하면 야,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얘네가 2% 목표라고 했었으면 이게 좀 됐다라고 싶으면 금리를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한다? 이거는 물가 다시 올라가나? 이런 우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결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가격을 하락하는 데 압력을 받을 것이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뭐 하락보다는 조금 멈춰 있겠죠. 30분 뒤에 인터뷰가 있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이 30분 뒤에 나와서 뭐라고 또 떠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나서 30분 뒤에 인터뷰에서 차트가 아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내용이 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엔비디아 어제 혼자 독단적으로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사람들한테 좀 많은 충격을 줬을 거예요. 4%나 떨어졌거든요. 이 4%가 떨어졌다는 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게 계속 혼자 상승해 왔잖아요.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쌓인 상태에서 골드만삭스가 한마디 했어요.
아, 이게 결정타가 된 것 같아. Sell 엔비디아, buy everything else.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얘네 골드만삭스, 엔비디아랑 뭔가 좀 그게 있나?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마존이나 다른 대기업들이 AI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얘네가 뭐 당장에 지금 뭔가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바로 될까요? 얘네만큼 잘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다시 매수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또 상승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평단가를 확보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은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에 앞서서 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산타 랠리 포함해서 이번 연말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에는 6,000포인트를 좀 가뿐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년 이제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아예 딱 시작하기 이전까지 좀 잘 올라가줄 것 같아요. 그 시기 때까지 트레이딩 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흐름은 경제의 안정성이 좀 잡혀갈지 말지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시 경제를 무시하고 기술 분석만 했을 때는 절대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형 카페에 오셔서 당연히 시황도 보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좋은 내용들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